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3회 기출문제 풀어볼 거고요. 회계 1급 회사 A 사원 코드는 김은찬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다음 중 사원별 전표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요. 네, 보겠습니다.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 쪽에 사원 등록 가시면은 전표 입력 방식, 여기 회계 입력 방식 여기 볼 수가 있고요. 네, 요거 공란으로 하신 다음에 조회하시는 게 더 정확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김은찬 사원과 성병진 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네, 김은찬 사원은 지금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이네요. 수정이라서 마음대로 내가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병진 사원은 미결이라서 미결 전표에 대해서 누군가 승인 권한자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결 전표로 되어 나오는 것을 수정하고자 한다면은 승인 권한자가 승인 해제를 해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봤을 때 김은찬 사원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미결 전표가 생성되며 전표를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할 경우 승인권자 승인이 필요하다. 수정 권한자이기 때문에요. 수정 권한자는 전표가 승인 전표로 자동으로 뜹니다. 생성돼요. 그래서 일단 틀렸고, 2번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승인 전표가 생성되며 까진 좋았는데 전표를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 승인 해제 후 아니 필요 없어요. 바로 수정 권한자는 바로 수정하고 삭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성병진 사원은 지금 미결이고요. 전표 입력 시 자동으로 미결 전표가 생성되며 맞는 얘기. 그리고 전표를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할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 정확히 맞는 얘기네요. 3번이 정답. 네, 그리고 4번도 틀렸죠. 승인 전표 생성되는 거 아니라 미결 전표 생성이니까 틀렸습니다. 3번이 맞는 답. 2번 문제 다음 중 계정 과목 등록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인데요. 자, 계정 과목 등록은 여기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의 여기서 계정 과목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처럼 계정 세분화할 수 있고요. 예산 통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예산 통제 여부 아무데나 들어가 볼까요? 예산 통제 여부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을 여러 개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비용 계정 전표 입력 시 증빙 누락 방지를 위해 증빙 필수 입력 여부 여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처럼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기 위해 프로젝트 등록하는 거는 시스템 관리 쪽에 있는 그 기초정보 관리에 있는 프로젝트 등록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 등록하고는 상관없는 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거래처 등록의 구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이것도 뭐 이론형 문제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금융거래처 등록은 여기 기초정보관리 안에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요런 구분을 이제 바꿔주는 건데요. 금융기관은 뭐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융거래처의 카드사 요거는요. 회사가 가맹점 등록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는 9번에 해당되는 신용카드에 해당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 등록 시에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맞는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4번 문제 한국생산 본점은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취한 증명을 ERP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의 자료를 전표 입력한 후에 2019년도 1월 주 한국생산 본점에서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각 증빙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일단 전표 입력부터 해야겠네요. 회계관리의 전표정보관리의 전표 입력, 복리후생비로 카드로 했네요. 언제? 1월 4일날. 뭐 품위 내역 이런 거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입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쁘시면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 보실 때. 네, 그리고 복리후생비 회식비니까 식대로 하면 되겠고 회계팀이니까 800번대로 하면 되겠죠. 네, 코드는 한국식당이고요. 금액은 50만원.
대변에 자, 증빙을 안 넣었네요.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법인이니까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대변은 이제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입은 거고, 신용카드 법인이고요. 딱히 부가세 뭐 별도 이런 게 없어서 그냥 통 금액으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쪽으로 갈게요. 여기 관리용. 네,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 뭐 지금 1월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표 기간을 1월 한 달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별다른 건 없고, 예, 그냥 조회하시면 증빙별로 쓴 내역들이 나오고요. 지금 그 중에서도 복리후생비 관련된 거, 손익계산서 쪽이 복리후생비니까 079번 해당되는 거고요. 네, 지금 복리후생비 쪽에 판관비로 지출한 금액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법인이 95만원 맞고요. 현금 영수증 40만원 맞고요. 세금 계산서 80만원 맞는데, 네, 지금 뒤쪽에 수치 제외 대상 금액 틀렸어요. 10만원. 네, 30만원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 5번 문제, 자, 한국생산 본점은요, 공장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대전 공장에서 제조활동에 사용한 복리후생비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요거 관리 항목 원장 쪽으로 들어가셔서, 네, 본점이고요. 관리 항목이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 공장에서 한 거니까 대전 공장만 봐도 되겠습니다. 기표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니까 상반기로 해서 이렇게 할게요. 계정 복리후생비니까요. 복리후생비 해당되는 부분이고 500번대예요. 공장이기 때문에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3825000이네요. 정답은 4번. 네,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자, 한국생산 본점은요, 6개월 이상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거래처 파악하고 있자 한다. 네,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9월 30일 현재 6개월 이상 외상 매출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거래처는 정개월 수는 최대 9개월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채권 연령 분석 들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조건값 잘 걸어주시면 돼요. 본점이고요. 잔액일은 2019년도 9월 30 날짜고 정개월 수는 9개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잔액 보유는 별 조건가가 없어서 이대로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6개월 이상 회수 안 되고 있는 쪽 쭉 보면 지금 상상 유통 지금 계속 1월부터도 계속 잔액이 남아있죠. 그 상상 유통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7번 문제. 한국생산 본점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분에 대해 확인하려고 한다. 다음 중 19년도 3월 한 달간 현금 지출이 많은 궤적 과목 순입니다. 네, 요건 현금 지출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거는 1월계표 가셔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기간은 3월 한 달간이니까요. 3월 한 달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계표로 보셔도 되지만 네, 월계표로 가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1월계표는 자, 차변 쪽이 지급된 거고요. 대변 쪽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1월계표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1번 여비교통비 현금 190만원, 접대비 158만원, 복리후생비 66만원에서 네, 1번이 맞는 답이네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국생산 본점은요, 19년도 7월 1일에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19년도 9월 30일에 주식 200주를
1주당 17,000원에 매각하였다. 본거래와 관련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입니다. 네, 요거는 유가증권 명세서 쪽으로 가서 자금관리 쪽에 일단 주수가 몇 주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명세서 쪽에 기표일자는 그냥 올해로 잡을게요. 조회하면 네, A 2019701001 요거네요. 500주였네요. 액면가에 10,000원이었고요. 여기서 200주를 소각을 했고요. 주당 17,000원이니까 무려 액면가액보다 7,000원이나 더 비싸게 했습니다.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200주 곱하기 지금 7,000원이죠. 7,000원 하면 지금 140만원 가량 이제 금액이 이익을 받는데 처분 시 수수료가 발생을 했네요. 수수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135만원이 이익이 되는 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2번. 9번 문제. 한국생산본점은 선급비용에 대해서 기간비용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2019년도 선급비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기간비용 현황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전표 장부관리 쪽에 기간비용 현황이고요. 기간비용 현황 쪽으로 봤을 때 2019년도 전체 그냥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조회 선급비용 조회하면 지금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있고 지금 1번이 틀렸는데요. 지금 코드를 보니까 800번대 코드가 2개, 500번대 코드가 하나라서 공장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라 본사에 대한 보험료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다른 보기들은 이제 맞는 내용들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찾아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10번 문제. 한국생산본점은 신한은행에서 보관 중인 아래 보기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어음 할인일 뭐 이런 것들 뭐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어음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니까 받으러 온 명세서 쪽으로 보겠습니다. 받으러 온 명세서 쪽으로 가시게 되면 본점에 해당되는 네, 요거를 1년 올해로 할게요. 네, 올해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어음 번호가 2019-03-3101 예, 요거네요. 영은 실업 거고요. 지금 2천만 원에 있는 거고 5월 31일이 뭐 할인일이 5월 30일이네요. 발행일자가 3월 31일이고 만기일이 6월인데 5월 31일 날에 한 달 먼저 지금 매각 거래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에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우선 감을 잡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 달치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지금 2천만 원에 대한 어음 지금 12% 할인돼서 0.12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달치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나누기 12로 나눴다가 곱하기 1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눈 것 중에 한 달치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매각했기 때문에 처분 손실 20만 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올바른 분계는 당재예금 1980, 매출채권 처분 손실 20만 원이 차변에 그리고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1번 문제. 한국생산본점은 결산자료 입력을 활용하여 결산하려고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수행 전에 사전에 수동으로 결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네, 이거 약간 이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부채 평가 관련한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결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기예매증권 같은 것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이익이 나면 수기로 전표를 생성하고 했었죠. 그래서 가번 수동 결산해야 되는 부분 맞고, 그리고 소모품비 정리 같은 것도 수기로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다 해서 2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 회계팀의 2019년도 예산 중에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개정 과목입니다. 집행 방식 승인 집행이고요. 네, 그럼 예산 초과 현황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회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승인 집행입니다. 조회. 네, 그럼 지금 차량 유지비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3번이 정답. 네, 13번 문제예요. 주 한국생산 본점은 2019년도 5월 31일 현재 당일말 가용자금에 대해 보고하려고 한다. 다음 중 계정 세목별 당일말 가용자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자, 요거 수입 관련된 자금 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자금관리 쪽이에요. 예적금 현황 쪽이나 자금 현황 쪽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현황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본점에다가 조회 기간은 5월 31일 이렇게 해서 조회하면, 네, 현재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예금에 대한 이런 가용자금, 당일말 자금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요. 지금 현금 117030000 맞고요. 지금 외화예금 397500000 맞고요. 당좌예금 5760500 맞고요. 지금 보통예금 쪽이 소개가 틀렸죠. 지금 하나은행에 대한 총계만 나와 있고 소개는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정자산 취득 내역을 등록하고요. 등록한 자산의 단기말 장부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인데, 자, 고정자산 취득 내역 먼저 등록해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리 쪽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고요. 네, 자산 유형은 차량 운반구. 네,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208007 그래서 그랜다 20180701 취득원가, 그리고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직접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네, 3,500만 원이고요. 7월에 한 거니까 반년치에 대한 거 감가상각비가 있었겠죠.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정액법이니까 지금 네, 잔존가에 그런 부분은 없고 나누기 네, 지금 5년이죠. 5년 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되죠. 반년치니까 350만 원,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네요. 일시 100천 만수만 100만. 네. 그리고 상각 방법은요,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 네. 그리고 경비 수량은 800번대 수량. 네. 엔터 하고 넘어가면 내용 정보들 나오고요. 네. 구하라는 건 단기말의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감가상각비 700만 원과 정기말 상각 누계액 350만 원이 있죠. 그래서 3,500만 원에서요. 마이너스 350만 원, 마이너스 700만 원, 2,45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5번 문제예요. 자,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네, 신고 유형이니까 요거는 시스템 관리 쪽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 자, 회계. 네,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인데요. 지금 사업장별 신고
사업자 단위신고인데 일단 사업자 단위신고는 아니구나 라고 해서 사업자 단위신고인 건 일단 탈락시키시면 되고, 지금 사업장별 신고인지 아니면 총괄 납부 사업장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총괄 납부 사업장 여부는 사업장 등록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요거 눌러보시면 주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장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총괄 납부 사업장은 자 납부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는 각각 해야 되지만,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총괄 납부 사업자로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고요. 납부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라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4번. 16번 문제.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19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면세 수익 금액이에요. 그러면 일단 회계관리 쪽에 부가가치세 관리 쪽, 신고 쪽 들어가시고요. 부가세 신고 들어가시면 네, 본점이고 1기 예정신고니까 1, 2, 3월이죠. 1, 4분기 확인 네, 불러오기 예 한 다음에요. 자, 면세 수익 금액은요, 과세 표준 여기 들어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면, 자, 사업장이 춘천이네요. 2000번. 2000번입니다. 네, 이렇게 지사로 나오면 상당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생산 춘천지사 2000번 사업장이고요. 지금 과세표준 들어가 보시면 면세 수익금액이니까 요거 면세 수익금액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200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한국생산 춘천지사는요, 19년도 4월 5일에 회계팀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하진테크로부터 한 대당 220만원 2대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자, 전표 입력을 하라고 했으니 전표 입력부터 할 텐데요. 네, 전표 입력. 자, 지금 4월 5일이고요. 4월 5일. 네, 노트북 구입. 이렇게 할까요? 네. 일반. 네, 구분은 매입한 거니까 5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거래처는 하진테크고요. 전표 유형은 매입 전표 기본으로 하고, 사업장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춘천지사예요. 그리고 세무구분은 일반이니까 일반 과세 매입이죠. 그리고 신고 기준을 두시고요. 계산서 여부 하시고, 공급가액은 VAT 포함 2대니까요. 400만 원이죠. 440만 원이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요거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하니까 여기 고정자산 과표에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다가 노트북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공급가액은 400만 원 부가세해서 종료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상품 아니니까 요거는 자산, 노트북, 비품으로 하겠습니다. 비품으로 하고요. 외상매입금, 세금 계산서니까 외상매입금 두시면 되고, 근데 상품이 아니니까 사실상 미지급금이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건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요거는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1기 확정신고 2000번에 1기 확정신고 4월부터 6월까지 신고할 감가상각 자산들에 대한 내용이 네, 나오는 부분이고요. 조회하고 불러오기. 그러면 총 140만원, 세액이니까 140만원이에요. 공급가액은 1400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다음 거래 내용을 전표 입력을 실행하고요.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액입니다. 일단은 전표 입력부터 하면 네, 지금 7월 4일이에요. 7월 4일이고요. 네, 원재료 매입 아니요. 네. 네, 구분은 매입이니까 5번 코드. 거래처는
네, 상상 유통이고요. 점포용 1000번, 2000번입니다. 사업장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세무거부는 일반 과세, 의제 매입세액이니까 의제 매입세액 등으로 해야겠네요. 26번. 사유는 102분의 2, 요거 의제 영수증, 의제 현금 영수증 아니고요. 외상 구매니까 의제 영수증으로 하겠습니다. 네, 품목은 원재료, 자두, 수량은 백상자, 공급가액은 일시 100점, 만시만 100만, 700만원. 네. 그리고 얘는 세액이 없죠. 그러니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거죠. 면세사업자에게 산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외상으로 했으니 미지급금 네, 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네, 상품 아니라 원재료고요. 다른 것들은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에 가서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요. 2000번 사업장이고요. 기간은 2기 예정이니까 3, 4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확인. 네, 조회하고 불러오기 하면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복숭아도 있었네요. 그래서 두 개 합친 254901만큼의 의제매입세 공제하게 됩니다. 3번이 정답. 19번 한국생산 춘천지사의 2019년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발급한 매출세금 계산서 중에서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쪽으로 가서 보시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 중에서 이제 큰 거를 봐야 되니까. 네,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고요. 지금 매출 맞고요. 춘천지사니까 사업장은 2000번을 바꾸셔야겠네요. 조회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자계 세금 계산서 외에는 없네요. 전자 외에는 없는 거고. 네,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분에서만 그러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제동이 가장 많네요. 공급가액이. 정답은 2번. 20번 문제. 한국생산 춘천지사에 2019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감가상각 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요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2기 예정입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춘천지사죠. 예, 조회하시면 불러오게 할 수 있고요. 불러오면은 지금 기계, 차량, 기타 감가상각 자산 이렇게 세 가지 구입 내역이 있지만 건축 구축물은 없죠. 건물 구축물 없죠. 3번이 정답이네요. 21번 한국생산본점의 분기별 결산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기에 기말정리사항을 입력한 후에 2019년 말에 3월 말 결산 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인가 인 부분인데요. 자, 분기별로 결산 진행이고 3월 말입니다. 일단은 결산 자료 입력해야 되니까 결산 자료 입력 가서 자, 상반기 1, 4분기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을 하고요. 네, 계정 설정은 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상품 재고액을 보면 일시 100점, 만시만 100만. 그리고 원재료 500만원. 제공품 일시 100점, 만시만 100만. 제품 일시 100점, 만시만 100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정자산 등록의 자료를 반영한다라는 건 감가상각 하라는 얘기입니다. 감가상각 예 하면 감가상각 된 부분이고요. 지금 보라고 하는 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그래서 이거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이게 단기 제품이니까 288548524에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예요. 한국생산본점에서 프로젝트별로 원가 대체 분계를 하여서 제조 공장의 원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서울 공장의 감가상각비래요.
요건 그래서 감가상각비 현황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프로젝트별이니까 프로젝트별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서울공장이고요. 서울공장 프로젝트는 서울공장.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조회해 보겠습니다. 예, 179만 8천원. 1798000 1번이 정답입니다. 23번은요. 한국생산본점 분기별로 원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019년도에 원재료를 가장 많이 매입한 분기를 찾으라는 부분이네요. 요거는 이제 분기별로 봐야 되니까 원가 관련된 원가 보고서 중에서도 기간별 원가 보고서를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분기별이고 조회하면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원재료 부분이고요. 원재료 네, 2, 4분기 원재료 매입한 거죠. 매입액이니까요. 4, 4분기 때 가장 많이 매입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문제인데요. 한국생산본점은 12월 3일날 한국식당에서 대종공장 직원들의 회식비 70만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해당 거래 전표 입력 후에 전년 대비 복리후생비 증가액 부분 보라고 합니다. 전표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12월 3일이고요. 네, 대전공장 12월 회식비 안 써도 상관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복리후생비 식대인데 500번대니까 500번대로 하시고, 네, 한국식당에서 먹었고요. 금액은 70만원. 네, 카드로 했는데 별도로 부가세 별도가 없으니까 그냥 총 금액 그냥 70만원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러고 나서 전년 대비 복리후생비 부분이니까 요거 원가 보고서 중에서도 기간별 원가 보고서 봐야겠네요. 똑같이 아까 들어갔던 데에서 네,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니까 전년 대비 부분이고요. 지금 조회 확인. 그러면 단기 전기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제조 경비 관련된 것 중에 복리후생비니까 지금 170만원 증가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 한국생산본점은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도 1월 말에 현재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료비의 실제 소비 가격이 단위당 2,000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000만원인 경우 실제 재료 소비량은인데요. 네, 요거 결산 자료 입력 쪽으로 가시면은 좀 오히려 좀 편하실 수 있어서 여기에서 1월 해당되는 것만 원재료 부분 입력해 볼게요. 원재료 재고액 부분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 소비량은요. 지금 재료비 소비액이 요거 3,600이고 지금 단위당 2,000원입니다. 그래서 10, 100천, 만, 10만, 100만, 1,000만원 단위당 2,000원 나눠주시면 18,000 단위가 쓰인 걸 알 수가 있죠. 정답은 1번. 이렇게 25번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익혀 주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